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예종실록 제2부 불안한 예종의 시대,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368년 9월 세조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예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세조는 세상을 뜨기 직전에 원활한 왕위 계승을 위해서 노성한 대신 17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정원에 숙직을 하면서 예종을 보좌하도록 하는 원상제도라는 것을 고안을 했다는 거죠. 명목상 예종이 노련한 신하들의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한 조처긴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기능은 뭐였냐면은 단순히 조언을 듣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갑작스러운 권력 교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조가 본인 수명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세조가 원체 좀 건강한 체질이다 보니까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이제 일찍 뜨게 된 겁니다. 물론 세조가 그렇게 일찍 단명한 건 아닌데 본인의 계산에서 좀 어긋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공신을 실컷 키워줬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스무스한 왕위 교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종은 부왕이 만든 원상제를 당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17명이었던 규모를 9명으로 축소를 시켰죠. 불필요하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원상에 뽑힌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명회, 신숙주, 홍윤성, 김질도 여기 킵니다. 구치관, 조성문, 박원영, 김국광, 최항 등으로 대체로 세조의 집권을 도운 구공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명희, 신숙주, 홍윤성 이 3대장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원상 가운데 당연히 원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직책이 정승과 재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1인지하, 만인지상에 해당하는 영정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정은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왜냐? 당시 영의정이 20대 중반의 구성군 이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은 원상에 들어갈 정도의 경험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조가 신공신의 급격한 성장을 예종이고 혹시 제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다시 구공신들에게 힘을 몰아주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 이렇게 영의정 이준은 원상 자리에서 빼가지고 나름점 이제 신공신들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원상 자리에 오른 신숙주와 한명에 골똘히 생각을 해봐요. 현재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들 구공신들은요 모두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세조 때 내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조와 태종을 비교를 할 때 태종은 왕이 된 다음에 공신들을 제거를 해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세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걸 이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태종도 하륜이라든가 조영무라든가 이런 공신들은 끝까지 우대를 해줘요. 이 사람들 정말 부귀영화 누리면서 천수까지 다 누리다 갔거든요.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도 물론 웬만하면 공신들을 잘 우대를 해줬지만 양정처럼 그렇게 중간에 훅 간 사람도 있었고 신숙주와 한명희 같은 경우는 막판에 견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우리가 그냥 도식처럼 그렇게 그리면은 태종은 공신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한 사람, 세조는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단순 도식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조도 태종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왕권을 구축했던 인물이었어요. 다만 좀 이제 흠이 있다면은 공신들이 지나치게 설치고 다닌 것을 좀 오랫동안 방치했다. 태종에 비해서 좀 오랫동안 방치했다라는 것 정도고 그리고 태종도 사실 하륜이 설치고 다닌 거 뇌물 받아먹고 그런 거 웬만하면 다 눈 감아주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신으로 이제 권력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점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이런 거 일절 안 봐줄 순 없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구공신의 입장에서는 그 세조의 치세가 마냥 달가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양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점차 세조는 구공신들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시에 난 때 그 의심이 극에 달하면서 신숙주와 한명희는
대단한 곤욕을 치렀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막강한 왕권을 구축했던 세조는 세상을 떴습니다. 이런 절대 군주는 이제 세상을 뜨셨고, 그 대신에 정고 경험이 다소 부족한 예종이 보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직 예종은 정확하게 20살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성했다라고는 하지만 경험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니 이 노성한 구공신들 입장에서는 예종이 나름 좀 이제 다루기 손쉬운 그런 얼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구공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부귀 영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만 하면은 예종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는다면은 보다 더 강력한 신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조 때 부귀 영화 누린 건 좋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별로 길을 못 펴고 살았다. 세조가 원체 막강한 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뭐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건 사실이지 않냐. 이제 우리도 좀 어깨 당당히 펴고서 보다 더 가열차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겠냐. 하지만 뭐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었죠. 구공신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구공신들 앞에도 나름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공신의 존재였습니다. 자, 이들 신공신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이시의 난과 이만주의 건주 여진족을 평정하면서 급부상한 로얄 패밀리 플러스 무장 세력들이었습니다. 신공신들은 강순을 제외하면은 강순 혼자만 이제 노익장이었고 대체로 젊고 혈기 왕성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세조가 의도적으로 권력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강한 세력으로 떠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조는 세상을 뜨기 직전 신공신을 너무 급속도로 키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막판에 이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신공신의 그런 입장이 좀 뭔가 애매한 처지가 됩니다. 스탠스를 취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속 이제 구공신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조용히 물러날 것이냐 결국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신공신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인물은 영의정인 이준과 병조판서 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20대의 혈기 왕성한 나이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의 처신은 판이하게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는데요. 구성군 이준은 이시의 난을 평정한 총책임자로서 세종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명대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성군 이준과 예종은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 때문에 예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성을 얻었고 지금 권력도 집중되고 있는 왕조. 더군다나 왕가는 촌수는 4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왕위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준한테는 뭐 사실 그런 야망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준의 부친이었던 이명대군은 소시적에 이 양형대군하고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양형대군 유전자가 이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기생들하고 놀아나면서 부왕인 세종의 속을 애지간히 썩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경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준은 그런 부친과 달리 언제나 침착하고 신중한 행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시의 난 때 행동했던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신중하고 처신을 조심스럽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준은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조의 총애와 급속도로 이루어진 출세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이렇게 가다가 모난 정이 돌을 맞는다고 공연히 내가 나한테 불똥이 튀기는 거 아니냐.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공신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한 이준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구공신들도 잘 알아요. 이준한테 그런 야망도 없고 사람이 또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구공신들의 경계심은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냐면은 병조판서 남이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이었던 정선공주의 아들로 이준보다는 예종과는 좀 더 천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계라는 그런 좀 단점도 있죠.
하지만 남이가 갖고 있는 야심이나 포부를 생각해보면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정도는 남이가 이준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이는 20세에 묵가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로얄 패밀리라는 점 때문에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무의 솜씨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와 관련된 정말 전설적인 야사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는데 남이의 무의 솜씨는 명예도 좀 나름대로 이제 퍼져가지고 명예 사진들도 남이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서 칭찬하는 말을 할 정도로 남이는 상당히 좀 당대에 많이 널리 알려진 굉장한 무력을 갖춘 장수였다는 거죠. 실제로 남이는 이시의 난 때 선봉장으로 어마어마한 용명을 떨쳤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벌어진 이만주의 토벌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일야 전쟁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해요. 왕실 혈통 플러스 아주 강력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 플러스 야망과 포부도 대단하다 플러스 연달아 계속 전공을 세웠죠. 플러스 세조의 어마어마한 총애. 그러면서 이제 일순간에 병조판서까지 올라갔다. 병조판서가 어떤 자리입니까? 군권을 장악하는 자리잖아요. 야, 이거 진짜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남이는 자기 과시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대시대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잘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PR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조하고 좀 죽이 잘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남이는 이중과 같은 겸손한 성품하고는 영 거리가 있었고 남이는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 같은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준하고는 확실히 이제 처신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출세의 가도를 갈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야망은 뭐 내가 왕이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신숙조 한명희 같은 그런 막강한 권신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정도의 야망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남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거는 예전에 세조실록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준의 출세가 너무 지나치다. 지금 전하께서 이준을 너무 지나치게 총애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이제 간언을 했다가 한 차례 노염을 사가지고 잠깐 이제 의금부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시기한 이야기죠. 아니 남이 자기도 출세가 지금 벼락 출세인데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 이준에 대한 남이의 질투심의 발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남이는 왜 이준을 질투를 했는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것은 남이가 이준을 뭐 인간적으로 싫어했다라기보다는 딱히 뭐 싫어할 만한 이유는 없죠. 뭐 둘이서 원한 살 만한 일도 없었고 그리고 이준은 굉장히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남이한테 뭔가 좀 그렇게 원한 살 만한 행동을 할 만한 인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간적으로 뭘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시의 난 때 총 책임자는 이준이긴 했지만 사실 뭐 이준이 한 게 뭐 있냐. 실질적으로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했을 것이고 좀 거기에 대한 자기 PR을 하려다 보니까 이준을 까는 말을 했다가 그랬다가 아마 이제 세조한테 좀 한번 노용을 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남이는 자기를 이제 과시하고 뽐내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남이의 거침없는 행보를 구공신들이 뭐 속된 말로 나이 드신 꼰대 분들이 좋게 볼 리가 만무하죠. 지금 고기를 숙이고서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그잖아요. 남이가 겸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당히 좀 이제 자만심이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둘째 문제였을 거예요. 뭐 사실 뭐 꼰대란 말은 그냥 묻자고 한 소리였고 구공신들이 진짜로 걱정했던 것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이가 장수로서 명망이 높은 데다가 야망이 대단하다. 물론 뭐 이제 그 야망의 끝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본인만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거기다가 왕실 이런 로얄 패밀리한 점까지 더해지니 여러모로 좀 위험한 구석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구공신들 자체가 쿠데타로 정권 잡은 사람들인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들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공신들은
남이가 사람됨이 병권을 맡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사를 취합해서 강임행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예종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종은 과연 이 구공신들이 남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평가절하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면 세조가 남이를 총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종도 분명히 그거를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신공신들, 특히 남이를 이렇게 총리를 했냐라고 했을 때 구공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도 예종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예종이 구공신들의 이러한 건의를 듣자마자 남이를 바로 병접판서에서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의산군 겸 사복장에 임명하는 실질적인 좌천을 단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산군 남이를 병조판서로 삼으니 형조판서 강림행이 일찍이 중추부 지사 한계에게 말하기를 남이의 사람됨이 병사를 맡기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한계이가 임금에 아뢰어 박중선을 다시 병조판서로 삼고 남이를 의산군 겸 사복장으로 삼았다. 자, 그런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예종이 즉위한 날이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한 날로 아직 세조가 숨이 좀 끊어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왕이 한 인사를 아들이 그걸 뒤엎어버린다. 사실 그거 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부왕이 한 일을 아들이 좀 잘 안 뒤집는 편이에요. 조선 왕조 왕들 했던 행적들 놓고 보면은 부왕이 한 것을 아들이 바로 부정하고 뒤엎어버리면은 그걸 좀 불효라고 생각을 했는지 적당히 사전 작업을 거쳐가지고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가서야 이제 좀 이제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 다음 때로 좀 토스를 하든지 그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종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이었는데 아버지가 한 인사를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이를 바라보는 예종의 시선 또한 그다지 고운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공신과 신공신의 격돌, 사실 뭐 이제 첫 스타트는 가볍게 구공신이 한 방 먹이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남이는 이 상태로 물러날 것인가? 남이 성격상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신공신 중에서 구성군 이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 멤버는 이제 이중과 남이라고 제가 소개는 했지만 진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